우리들 몸에 숨겨진 생존 근육이라는 놀라운 방패가 없다면 숨쉬고 말하고 먹는 기본적인 생존 활동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일상적인 집안일조차 당신의 생존 근육을 갉아먹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생존 근육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평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육 1kg이 무려 1,600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생존 근육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88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열던 생수병 뚜껑이 잘 안 열리거나 딸기잼 병뚜껑 때문에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청소하다가 자꾸 중간에 쉬어야 한다거나 하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오늘은 생존 근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존 근육 좀 무시무시한 단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열쇠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접어드신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들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포기했던 많은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생존 근육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존 근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근육들을 말합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삼키고 말을 하고 앉았다 일어서고 걷는 것처럼 기본적인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근육들이죠. 이 생존 근육을 우리 몸이 생존 방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육들이 약해지면 단순히 불편함을 겪는 게 아니라 정말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 주변의 성대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고 떨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쉰 목소리가 나기도 하죠. 더 심각한 건 음식을 삼키는 근육까지 약해지면 사례가 자주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킴 장애라고 불리는 증상인데 자칫 잘못하면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인데요. 지방만 빼려다가 근육까지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극단적으로 식사량만 줄이고 유산소 운동만 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은 생존 근육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근육 감소는 더 심각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먼저 면역력부터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주요 재료입니다. 특히 50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의 방패 역할을 하죠. 근육이 줄어들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름철 장염이나 감기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근육과 부종의 관계입니다. 요즘 손발이 자주 붓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단순히 짜게 먹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육세포는 우리 몸 수분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수분을 제대로 잡지 못해요. 그러면 혈관이나 림프 조직을 통해 돌아다니다가 조직 사이에 고여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병뚜껑 따기, 청소하기, 심지어 딸기잼 열기까지.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죠. 50대가 되면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근육 감소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항암 치료 후 근육 감소 정도가 클수록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지어 사망 가능성까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근육 보존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무서운 데이터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생존 근육 테스트라고 불리는 간단한 진단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발 슬로우 달리기 테스트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상체를 곧게 세우고 한 발을 90도로 올려서 달리기 자세를 취하세요. 그 다음 팔을 교차하며 다리를 뒤로 길게 늘렸다가 3초간 버텨보세요. 이때 뒤로 뻗은 다리의 발가락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이 동작을 10회 이상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이하라면 근육 감소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둘레 측정이에요. 종아리는 허벅지나 팔보다 근육이 더 늦게 빠지는 부위라서 노년층에게는 마지막까지 남는 생존 근육 중 하나로 여겨져요.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해 보세요. 남성은 35cm 미만,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의 주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특히 50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단순한 에너지 보충을 넘어서 생존의 방패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해요. 단백질이 충분해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합성되고 외부 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생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평생 걷고 뛰기 위해서는 3가지 생존 근육만 제대로 키우면 된다고 해요. 첫 번째 근육은 다리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데 필요한 근육인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근, 대둔근이죠. 두 번째는 미는 근육들인 어깨 삼각근과 가슴의 대흉근이고 세 번째는 당기는 근육인 등의 광배근입니다. 이런 생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캐틀벨 운동입니다. 캐틀벨 운동은 근력 운동과 심폐 기능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좋아요. 30대에서 40대에는 당뇨, 고혈압, 비만,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50대부터는 질병 재활에,
60대 이후에는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악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캐틀벨이 없어도 괜찮아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거든요. 먼저 슬로우 스쿼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의자를 하나 준비하시고 그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에요. 핵심은 천천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골반을 구부리거나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는 느낌으로 준비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내려가요. 첫 번째 구간에서 천천히 내려가고, 두 번째 구간에서 더 내려가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엉덩이가 의자에 닿지 않은 상태로 3초간 버티는 거예요. 이때 상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3번 끊어서 일어서세요. 처음에는 5회씩 5세트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엉덩이, 사두근에 정말 큰 자극을 주거든요. 또 다른 운동은 의자 등받이를 이용한 하체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고 한쪽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올린 후 다리를 최대한 뒤로 쭉 뻗어서 바닥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양발 모두 10회씩 3세트 하면 됩니다.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슬로우 트레이닝입니다.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해야 운동 효과가 극대화돼요.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짧은 기간이라도 중단하면 근육이 줄어들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야 해요. 2주에서 3주 동안 같은 무게와 운동량으로 했다면 그 후에는 점차 무게나 운동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를 점증적 과부하의 원리라고 해요. 처음에는 15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시작해서 3세트 하고 2주에서 3주마다 부하량을 5%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셋째, 무릎 보호가 중요해요. 무릎을 90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리면 무릎 관절이 손상될 수 있으니 고관절을 접고 펴는 정도로 시작하세요.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의 목적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거니까 무게 중심이 그쪽에 실리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해야 해요. 넷째, 복부와 허리 안정화입니다. 허리가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밀리면 부상의 원인이 되니까 하복부 단전에 힘을 준 채 운동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올바른 호흡법이에요. 일어설 때, 밀 때, 당길 때는 숨을 짧게 내쉬고 앉을 때와 캐틀벨을 놓을 때는 숨을 짧게 들이마시면 돼요. 여섯째, 속도 조절입니다. 앉을 때는 2초에 걸쳐 천천히 앉고 일어설 때는 빠르게 일어서면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육 강화 효과는 더 커져요. 일곱째, 의식적인 근육 사용입니다. 뇌가 의식하도록 근력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커요.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을 할 때는 엉덩이와 다리 근육에 집중하고 미는 운동을 할 때는 어깨 근육에, 당기는 운동을 할 때는 등 근육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운동 후 단백질 섭취입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려면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증이나 피로를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무리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거든요. 생존 근육 강화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체력과 건강 지도에 평생을 바친 이 교수님은 한때 공황장애를 겪으셨을 때 운동으로 이를 극복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뇌 기능을 건강하게 만드는 5단계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까지 하셨죠. 몸을 움직이면 뇌가 행복해진다는 걸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실제로 생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캐틀벨 운동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 상태에 따라 조절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A씨의 4주 후 변화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생존 근육까지 잃어버렸던 상태였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을 전혀 병행하지 않고 오로지 식단만 줄이는 방식으로 살을 뺐거든요. 그 결과 기력이 딸리고 손발이 붓는 등 여러 문제를 겪었죠. 하지만 4주간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며 꾸준히 운동한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다리가 확실히 튼튼해졌고 예전에는 피했던 오르막길도 먼저 나서서 오르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 집안일도 중간에 쉬지 않고 한 번에 다 해낼 수 있게 되었죠. 수치로도 확인이 되었어요. 한쪽 허벅지 근력이 4.0에서 14.9로 다른 쪽도 4.0에서 3배 이상 증가했어요. 균형도 완전히 맞춰졌고 자세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A씨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생존 근육까지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짱짱한 근부자가 되었다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증언했어요. 이처럼 생존 근육을 단련하면 관련된 미세 근육들도 함께 강화되어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꼿꼿하게 세워지고 무릎, 어깨, 허리 관절 통증 같은 신체적 이상 증상들도 완화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근육 관리를 근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육을 키워 투자한다는 뜻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 1kg의 가치가 최대 1,600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지키는 것이 노후 자산 관리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50대부터 생존 근육을 단련하기 시작하면 60대, 70대 이후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악성 질환 등을 이기는 면역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종아리 근육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어서 두 다리로 걷고 서지 못하고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정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인 거죠. 양질의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수행하는
슬로우 트레이닝과 캐틀벨 운동은 하루에 10분 정도로도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A씨처럼 4주만 제대로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먼저 오늘 집에서 간단한 테스트부터 해보세요. 한 발 슬로우 달리기 10회 할 수 있는지, 종아리 둘레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슬로우 스쿼트 5회씩 5세트로 시작해 보세요. 의자를 이용해서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포인트예요. 무릎이 의자에 닿지 않게, 상체가 무너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말이에요. 단백질 섭취도 신경 쓰시고, 특히 운동 후 1시간 이내에는 꼭 단백질을 보충해 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2주에서 3주마다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몸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 면역력,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도 4주 후에는 짱짱한 근부자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활기찬 젊음을 유지하며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생존 근육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근육을 지키는 것은 곧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